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강원외고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통합사회를 맡고 있는 송희이고요.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 중학교 사회를 활용해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학습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적인데요. 우리는 겨울방학에 고등학교 통합사회가 아닌 중학교 사회를 복습할 거예요. 중학교 사회 내용이 통합사회와 깊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학교 과정을 열심히 복습하기 위함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통합사회 1과 2 학습의 기초를 다져볼 겁니다. 다양한 문제풀이로 사회적 사고력인 문제 읽기, 문제 해석, 자료 분석 등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 안내인데요. 우리는 완자 중학사회 1과 2를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은 사회를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배워서 여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고 놀랄 수도 있지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뒤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습 일정 안내인데요. 겨울방학을 하고 1월 25일까지 여러분들은 완자 중학 사회 1과 책 읽기, 그리고 캠프 기간에는 완자 중학 2의 5단원까지 책 읽기, 그리고 개학 전까지는 완자 중학 2의 12단원까지와 책 읽기를 진행하시면 되고,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 개념 공부,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꼭 달성하면 되고요. 읽어야 하는 책은 뒤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법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의 구성과 특징은 이러하고 목차도 다음과 같습니다. 자, 2015 교육과정과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볼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바뀐 반환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게요. 여러분 여기 2단원과 6단원까지 여러분들은 각 세계의 기후, 지역생활, 산지나 문화 중에서도 종교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것인데, 이 내용이 없어진 것들이 아니라 여기 대륙별로 하나씩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사회와 통합사회 1이 어떤 연계점을 가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우선 통합사회는 역사, 윤리, 사회문화, 지리, 경제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교과입니다. 1단원에서 세계화, 지역화, 세계시민의 의미를 잘 봐두시면 되고, 우리 특히 여기 있는 세계시민은 교과적인 내용 외에도 한 국경 안에 다양한 인종, 종교들이 공존하는 요즘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륙 단원에 대해서는 국가 구분, 그리고 지형, 기후, 종교, 인구의 규모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와 특히 기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근대 시민혁명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국회,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헌법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인권과 헌법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기본권,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무엇이 있고, 우리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노동권, 특히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법률이 중요하니 꼼꼼하게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제시해준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학습하면 내년에 통합사회를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잘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헌법, 국가기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편익, 기회비용과 같은 기회비용으로 우리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 것이고, 채권, 주식, 예금과 같은 금융생활을 비교해보고, 우리 정부, 기업, 소비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난 각 국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기후위기, 사회 불평등, 코로나 같은 팬데믹 같은 사회 문제가 뭐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생활 공간, 특히 우리 수도권에 대한 공간적 특성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불균형, 그리고 자원에 대해서는 세계 주요 식량 자원과 주요 에너지 자원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은 누구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중요히 연결되는 내용을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개념을 확장시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근현대사인데, 자, 여러분 이 책은 주제별로 챕터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챕터씩 내용을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사 내용을 잊지 않게 읽어두시면 됩니다. 내년에 한국사 선생님과 기출문제 풀이도 열심히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개념을 잊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챕터씩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윤리책 소개인데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는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10대가 실제로 겪는 학교생활, 입시, 경쟁 등 다양한 문제를 철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고훈련서입니다.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읽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각자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은 다르게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단순히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 가능한 것 또는 돈으로 해결하지 않은 것을 이 충돌을 어느 관점에서 보면 달라지는지 잘 살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입시, 경쟁, 노력의 의미 등의 철학적 시각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윤리,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과 중심, 다수의 행복 우선 공리주의와 규칙 일무 중심 행위 자체의 도덕성 강조 칸트의 일무론, 개인 권리 우선, 국가나 공동체 개입 최소화의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공동체 중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까지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자, 여러분 겨울방학 알차게 잘 보내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학습 방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